미국과 유럽의 집단 안보 체제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들이 중국 견제를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세워 정상화가 빨라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인도발 변이가 급속히 퍼져 가을에 새로운 확산을 부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이어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가 의제로 올랐다고요?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끝난 후 30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 견제와 압박을 공식화했습니다. 중국을 국제 질서와 회원국 안보의 구조적 도전이라고 지목하면서 중국의 강압적인 정책은 나토가 추구하는 근본 가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또 중국이 핵무기를 확충하고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서 투명성이 부족하고 허위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적 약속을 지키고 우주와 사이버, 해양 영역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나토가 중국을 향해 강한 어조로 압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토는 북한을 향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를 목표로 지지를 한다면서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폐기 등을 포기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은 새로운 전략 개념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나토는 내년까지 유럽, 대서양 지역의 공동 안보 체계 강화를 위해 나토 2030이라는 이름 안에 새로운 전략 개념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토가 중국을 향한 기조가 강경하게 변하고 새 전략 개념 수립이 속도를 내게 된 배경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관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압박 강화와 새 전략 개념 추진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북한이 언급된 것도 바이든 대통령 영향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에서 중국을 향해 견제 수위를 높이게 된 건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전선이 동맹국들 사이에서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나토 동맹국들이 중국에 맞서서 공동 전선을 펴기를 촉구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서방 주요 국가들은 지난 11일부터 13일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 대만 민주주의 위협 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국 압박과 견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중국을 두고 적이 아니라면서도 중국의 군사적 증강 등을 거론하면서 그러나 중국의 부상이 안보에 야기하는 도전에 함께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나토는 중국과 러시아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정상들은 중국 문제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에는 위험과 보상이 모두 있다면서 누구도 중국과 신냉전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문제지만 균형 있는 접근을 촉구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고 그런 신중론을 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미러 정상회담이 이제 남아 있는데 16일의 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마치 밀당을 하는 듯한 모습이라고요. 네, 연일 신경전을 이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사이버 안보와 같은 이슈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회담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푸틴 대통령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푸틴에게 분명히 할 것이라며 협력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레드라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최대 송유관과 정유회사 JBS를 해킹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또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현재 러시아에 수감 중인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말리가 사망하면 두 나라 관계를 해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나말리가 수감될 때부터 줄기차게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향한 각종 의혹을 부인하면서 역공을 펼쳤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못생겼으면 거울을 보고 화내지 말라는 말이 있다면서 나는 누군가 우리를 비난할 때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넉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미얀마 사태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 산 증인으로 불리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고요. 네, 미얀마는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후부터 지금까지 군부에 대항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부의 민간인 유혈 진압으로 사망이 확인된 사람들은 최소 800명이 넘습니다.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사태 초기 군부에 의해 가택 연금됐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아웅산 수치 재판이 14일 시작됐습니다. 이날 재판은 불법 수입한 워키토키를 소지하고 사용한 혐의와 지난해 11월 총선 과정에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어긴 혐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판은 비공개로 5시간 이상 진행됐고 법정 밖에는 경찰이 삼엄한 경계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치고문은 이 혐의 외에도 전기통신법 위반과 또 60만 달러 등을 불법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4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치고문 공판은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될 예정이며 최종 선고는 8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 보겠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인도발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건데요. 백신 접종이 잘 되어가고 있어서 일상 복귀에도 속도가 붙었는데 아무튼 큰 변수 중에 하나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인도발 변이가 미국 신규 확진자의 약 10%를 차지하면서 2주마다 2배로 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스콧 고틀리브 전 식품의약국 FDA 국장은 인도발 변이가 미국에서 지배적인 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틀리브 전 국장은 이 변이가 가을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유행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인도발 변이가 영국발 변이보다도 약 60% 전파력이 더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틀리브 전 국장은 인도발 변이가 급속히 퍼지더라도 미국 전체에 걸쳐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접종률이 낮은 곳과 같은 일부 지역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인의 64%가 백신을 1차 접종했고 54%는 접종을 모두 끝냈습니다. 그러나 각 주별로 편차가 있어서 엘라베마주, 또 루이지애나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1차 백신을 맞은 성인 비율이 50%가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인도발 변이가 전파력이 강해 접종이 뒤처진 주에서 이 변이가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영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는 봉쇄 조치를 완화하려고 해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인도발 변이로 인해서 해제 일정을 한 달 미뤘다고요. 네, 한 달 미룬 상태인데요. 영국은 지난 3월부터 단계적으로 봉쇄를 풀고 있는데 다음 달 그러니까 오는 21일 봉쇄를 풀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봉쇄 해제를 다음 달 19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이 미뤄진 배경에는 인도발 변이에 따른 신규 확진자 급증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11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8,000명 넘게 나와 석 달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발생하는 확진자의 90% 이상은 인도발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는 성인 인구의 79%가 1차 접종을, 56%가 2차 접종을 각각 마쳤습니다. 반면 빠른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한 이스라엘은 오늘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방역 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겁니다. 다만 복지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는 백신 미접종자, 코로나19 관련 시설 격리자, 항공기 승객 등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체 인구의 55%가 2차까지 접종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들 정리해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